핫이슈 다루겠습니다. 이용찬 선수를 영입한 NC 다이노스가 최근 SSG 랜더스와 1대2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지명할 보상 선수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투수 라이블리 선수와의 계약을 좀 해지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 대체 외인 수급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코치진 개편을 했습니다. 수석 코치 변동 뒷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KBO 리그의 FA 제도는 온전한 FA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보상 규정 때문인데 보상 규정이 좀 빡빡하죠. 사실 이용찬 선수가 보상 등급 A 등급인 부분이 새 둥지를 차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NC 다이노스에 입단을 했고 원 소속팀인 두산 베어스가 보상 선수 지목을 하게 됩니다. FA 계약 공시가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5일까지 NC가 보호 선수 20인의 보상 선수 명단을 넘겨주고 28일까지 두산이 보상 선수를 지명을 하게 됩니다. 20일 FA 계약이 발표가 났지만은 공시는 이제 이틀 뒤에. 근데 21일 날에 NC가 SSG 랜더스하고 내야수 김찬영 선수 주고 내야수 정현 선수, 외야수 정진기 선수를 받는 1대2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SSG가 굉장히 오랜 시간 내야수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죠. 유격수 좀 달라 이렇게 여러 구단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SSG가 유격수가 좀 구멍이 있다. 이걸 뭐 여러 구단이 알면서 관망을 하고 막상 카드를 맞추면 대단히 높은 카드를 또 불러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NC는 정현, 정진기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명단을 만들어야 되고 NC가 이용찬 선수 영입을 두고 짧은 시간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NC 관계자 얘기입니다. 실전 영상을 꼼꼼히 봤다. 이제 이용찬 선수 같은지 실전 영상입니다. 잘 이제 영상이 찍혀 있어서 그것을 두고 트레이너 몇 명, 코치 몇 명, 프런트까지 전부 모여서 뭐 어디 뭐 이상한 곳이 없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봤다. 메디컬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선수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영찬 선수도 오케이 했다. 양의지 선수를 영입할 때도 우리 구단은 또 메디컬부터 먼저 했고 그렇게 했다. 무엇보다 이용찬 선수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용찬 선수가 대학팀에도 다니고 또 고교 선수들하고 같이 또 훈련도 하고 독립리그 선수들하고 경기도 하면서 뭐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해왔구나. 그러면서 정신무장을 다시 하는 계기도 됐고 좀 뭐 비싼 차를 고급 차를 탔는데 외제차 팔았다고 합니다. 네. 뭐 무직인데 지금 뭐 비싼 차는 맞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저렴한 차로 좀 바꾸고 그 나머지 비용은 또 재활하는 데 쓰고 또 독립리그 아마야구 팀에 이제 찾아갈 때는 간식도 준비를 해서 가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제안은 NC가 처음으로 이제 먼저 했고 관심들은 있어야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이용찬 선수가 NC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NC 쪽에도 이야기를 했고 선수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협상에 임했던 것도 맞고요. 두 번의 이제 의사를 주고받은 끝에 바로 결과 도출을 했고 뭐 1차 제시도 선수 측 제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NC 이제 보상 선수 어떻게 좀 될까요? NC가 팀 내부에 변화가 좀 많이 생겼죠. 해가 넘어가면서 FA 계약이 되는 바람에 보호 선수 명단에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NC 관계자 얘기인데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고 보호 선수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정리를 좀 해봤는데 군대도 많이 갔고 현역 입대도 있고 정구범 선수는 자동 보호가 되고 지금 육성 선수니까요. 아무리 보호 선수 명단은 물론 우리가 작성을 해도 보내면 선수들이 아깝게 마련인데 최대한 팀 전력을 고려해서 보호 선수 명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무에 김성욱 선수, 김형준, 배재환, 최승현 선수 입대를 해 있고 정구범 선수는 시즌에 앞서서 육선 선수로 전환이 됐는데 육선 선수는 정식 선수에서 뭐 다시 전환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 해에 신분이 그냥 육선 선수면 보호 선수로 딱 묶입니다. 정구범 선수가 지금 어깨 부상으로 재활을 아직 하고 있고 뭐 올 시즌도 조금 바로 실전은 어렵다고 봐서 팀당 정식 선수, 그러니까 보류 선수가 1군과 2군을 합쳐서 65명, 65명입니다. 나머지 재활이나 성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선수들은 보통 이제 육선 선수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육선 선수는 2월 1일에 이제 보류 선수 명단을 통보하기 이전에 육선 선수를 일단 전환을 하고 계약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5월 1일 이후에 정식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정식 선수 중에서 한 명은 또 보류 선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두산의 이제 선택이 좀 관심인데요. 두산은 포지션과 관계없이 뭐 어떤 뭐 전력에 보탬이 되는 선수 21번째 다 생각되는 선수를 무조건 뽑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쪽보다는 야수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맞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명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NC도 두산의 지금 현재 팀 상황을 유심히 볼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시하고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받는 팀에 지금 뭐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선수는 조금 제외하는 경우가 많죠. 두산도 역으로 이 부분을 이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두산 최주환 선수의 보상 선수로 내야수 강승우 선수 데려왔죠. 또 오재일 선수의 보상 선수로 박계범 선수도 선택을 했습니다. 박계범 선수 조금 부상 전까지는 주전급 활약 펼쳤고 강승우 선수도 팀의 보탬이 되고 있고 양의지 선수의 보상 선수였던 이영범 선수는 뭐 오자마자 굉장히 그의 좋은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최근 FA 이탈이 잦은 두산으로서는 보상 선수를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뽑았고 나름 쏠쏠한 재미도 봤습니다. 삼성 라이벌리 선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몸 상태라든지 삼성의 향후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외국인 투수 라이벌리 선수 지금 경산 잔류군에 내려가 있는데 본인이 아프다고 그래요. 선수가 아프다 그러면 답이 없다. 삼성 구단은 2주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계약 해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상당히 높아 보이고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죠. 뭐 가볍다고 또 선수도 그랬고 또 갑작스럽게 조금 아프다 그랬고 수원에서 그때 1차 검진을 받았을 때만 해도 큰 문제 없다는 이제 검진 결과도 나왔었고 선수도 뭐 잠을 좀 잘못 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도 했고 프런트도 안심하고 허삼현 감독도 그래서 뭐 한 텀 쉬고 열흘 후에 옵니다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밝았는데 이틀 사흘 지났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거 담이나 단순 근육통은 좀 아닌 듯하고 선수가 또 걱정도 하고 해서 서울에서 2차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이때는 조금 더 염증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의료진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검진 결과보다는 라이벌리 선수가 더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선수가 아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 여러 절차상으로 지금 구단이 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외국인 투수를 좀 데려오려 그러면 여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지만 내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 이 말은 이제 라이벌리 선수의 합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다는 거죠. 지금 라이벌리 선수가 경산에서 자전거도 타고 뭐 휴식도 취하고 재활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마음이 떠났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구단도 큰 기대하지 않고 있고 모든 구단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하죠. 후보군을 계속 주시를 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의 매일 매주 단위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 삼성이 정식 구단 스카우트는 지금 미국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외국인 선수 담당 코디네이터 2명이 있습니다. 뭐 미국인이죠. 사실상 현지 스카우트로 좀 볼 수 있는데 선수 동향도 살피고 선수 추천도 하고 구단 내부에서 라이벌리 선수가 그렇다면 태업을 하는 것인가? 뭐 아픈 게 맞으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기도 하고 전무니까 이제 몸이 재산이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좀 보다 완벽하게 몸을 만들어서 뭐 난 또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안 되면 나 수술까지도 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재활을 하고 치료해가지고 무조건 조금 아픈 상황에서 재활해서 무리하게 삼성 유니폼 입고 올 시즌을 더 뛴다. 이런 생각이 좀 덜한 거죠. 50만 달러 개런티고 40만 달러가 지금 옵션인데 뭐 하여튼 뭐 지금 가게 되더라도 50만 달러는 개런티 받습니다. 예. 치료를 해서 경과를 좀 보자. 이거 구단 의견인데 선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삼성 구단도 이를 알죠. 아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삼성이 지금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는데 뭐 지금 이미 좀 뭐 체크 좀 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급하게 알아보고도 있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뭐 라이벌리 선수가 갑자기 아이고 이제 팔 안 아파요. 아이고 어깨 뭐 괜찮습니다. 이런 가능성, 뭐 통증이 잦아들어서 호전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 뭐 구단도 굉장히 낮다고 보죠. 뭐 발표만 안 할 뿐입니다. 다른 외국인 선수 리스트업도 좀 체크 중이고, 뭐 후보군으로 마이클 라이트 선수, NC에서도 있고, 지금 뭐 두산에 뛰었던 세스 후렌코프 선수 뭐 이름도 나옵니다. 뭐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후렌코프 선수는 최근에 빅리그 콜업 때 다소 좀 부진했는데 뭐 선수의 경기력을 일단 먼저 체크할 거고 후보군들이 있죠. 리스트업된 선수들. 그 다음에 소속 구단에도 체크해서 올 수 있는지 아닌지도 봐야 하고 그럼 선수 본인이 이 정도 몸값을 받고 올 건지 말 건지도 협상하고 뭐 조금 복잡합니다. 새로 외국인 투수를 데려오면 최소 한 달 반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 지금 취업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뭐 이게 뭐 2주 걸릴 때 있고 3주 걸릴 때 있고 이상 걸릴 때 있고 행정 절차니까 어떻게 꼬일지 알 수가 없고 구단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가격리 뭐 오면 2주 해야 되고 구단은 뭐 늘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계약해도 실제 등판까지는 한 달, 이것은 최소한 한 달 반 이상인데 그렇다면 7월 중순 이후란 이야기인데 도쿄올림픽이 차질 없이 열린다면 좀 더 뭐 활용할 시간은 생기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국내 팀의 다른 외국인 투수와의 트레이드 가능성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 오늘도 들었는데 국내 팀의 다른 외국인 투수하고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가능성, 삼성 구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카드가 맞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카드를 맞춰 보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삼성은 뭐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삼성 구단 밖에서 얘기를 좀 들었고 삼성이 지금 타팀 외국인 투수하고 카드를 좀 맞춰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도 들었는데 그다음에 뭐 가능성 정도로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은 카드만 맞는다 그러면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삼성은 올 시즌 지금 스타트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들어 좀 주춤하지만 오재일 선수를 영입하는 등 가을 야구를 바라보고 투자도 했잖아요. 아무래도 대상팀은 좀 하위권 팀이 되겠죠. 가을 야구 가려고 하고 또 상위권 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수를 내줄 리가 없지요. 잘 던지는 외국인 투수를 보내려면 그 팀도 많은 내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부 논의도 해야 됩니다. 합의도 이루어야 됩니다. 뭐 잘못 내주면 뭐 팬들한테 굉장히 질타도 받겠죠.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카드가 진짜 외국인 투수를 보낸 팀 입장, 팬들 입장에서도 와, 이 정도 카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좀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얘기입니다. 우리 채널에 뭐 질문도 올라왔는데 기아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코칭 스태프 보직 개편했습니다. 20일 날 맷 윌리엄스 감독의 요청이 있어서 작전주로 담당하던 김종국 코치를 수석, 기존 수석 코치던 마크 위드마이어 수석은 바로 잔류군, 2군도 아니고 잔류군 수비 코치로 자리를 옮기고 정승은 퓨처스 코치가 1군 작전주로 또 잔류군 수비 담당하던 윤혜진 코치가 퓨처스 팀 작전주로 맞는데 기아 이제 구단이 윌리엄스 감독의 의중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선수단에 전달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종국 수석을 선임한다. 커뮤니케이션도 좀 잘 되고 수비 코치 다양한 지식 노하우를 가진 위드마이어 코치는 잔류군으로 좀 이상한 거 딱 두 가지 있었죠. 윌리엄스 감독하고 같이 왔잖아요. 위드마이어 수석 코치가. 이건 좀 수석을 내리면 감독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감독이 타격받는 것 아닌가? 또 보도자료에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문구를 딱 넣었는데 우리 채널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아 수석 코치 교체 좀 다뤄주세요. 윌리엄스 감독 들어 나가라는 이야기란 썰이 돌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착 올라왔습니다.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윌리엄스 감독의 요청은 맞는 것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과 위드마이어 수석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아주 끈끈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끈끈한 사이는 아니다. 예. 위드마이어 수석이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서 코디네이터로 또 활약했죠. 그래서 KBO 리그를 경험한 부분을 아니까 윌리엄스 감독이 이 부분을 좀 높이 사서 또 같은 에이전시 소속입니다. 그래서 같이 데려왔는데 보도 자료에 이제 이렇게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매우 좀 이례적이죠. 뭐 주식시장 공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두루뭉술한 표현이면 몰라도 이렇게 이제 적시하는 경우는 이것은 뭐 거짓을 이야기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는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나고 기아 구단이 이제 별다른 의도 없이 이 문구를 좀 넣었다고 했는데 그냥 감독의 요청이 맞고 그래서 보도자료에 그냥 작성한 담당자가 문구 썼고 별다른 수정이 없었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감독을 뭐 흔들려는 조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기아는 타 팀보다도 훨씬 더 프런트가 코칭 스태프의 어떤 보직이라는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손을 거의 안 대는 계속 그래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좀 제가 알기로도 좀 덜 터치를 하고 대신에 감독을 영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감독 선임 이전에 구단 프런트하고 코치진은 이렇게 조각을 서로 논의라는 그 부분은 좀 번외로 하고 일단 감독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감독의 요청을 가장 먼저 좀 살피고 그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